자, 이제 우리 컴퓨터에 법인 조정 탭 클릭하시면 이제 법인 조정 탭에는 법인 조정 1, 2가 있어요. 1번, 2번. 자, 그럼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할 내용하고 이 메뉴를 설명드리면 이제 표준 재무제표라고 적혀 있는 예 있죠. 이거는 우리가 법인세 신고할 때에 같이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세법은 우리 아직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 대차대조표, 표준 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익영처분계산서 제가 법인세 신고하기 전에 주주총회 한다라고 했죠. 그거까지 작성해서 제출할 서식인 거고, 이건 우리 앞쪽에 있는 회계관리하고 연동이 되어서 자동으로 여기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회계관리 여기에서 작성된 거 있죠. 얘네들이 연동이 되어서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처음 할 작업이 뭐냐면, 자, 우리가 표현할 때에 자, 우리 회계에서 우리가 매출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있죠. 매출이 뭔지 아시죠? 영업수익. 그럼 이 매출이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똑같은 표현은 아닌데 얘네들을 과세표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과세표준이라고. 그런데 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는 이걸 수익금액이라고 할 거예요. 수익금액.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처음 하려고 하는 건 먼저 회계장부상의 매출하고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수익금액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처음 하는 나중에 우리가 처음 볼 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라는 걸 보는데, 얘는 회계장부상의 매출을 우리는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매출액으로 바꾸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이 매출을 먼저 맞추고 나면 우리 이걸 제대로 맞췄는지를 확인을 세법도 하고 싶겠죠. 그러면 세법이 알고 있는 우리의 매출이 부가가치세는 1월 25일이면 전년도 1년치를 전부 다 신고해 놓은 상황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하고 우리 지금 만드는 법인세법 수익금액하고 차이를 보는 게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라는 거 있는데, 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하고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을 이 둘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서식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네들을 지금 우리가 처음 먼저 작업을 여기에서 먼저 작업을 하고, 그럼 수익금액 조정이라고 표현 쓰고 있는 게 이 수익금액인데, 우리가 배당금이나 아니면 간주임대료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인세법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조정을 하게 돼요. 그럼 지금 여기에는 매출을 조정하는 건데, 매출을 조정하면서 이익의 변화가 있을 땐 세무조정하고 이익의 변화 없는 거는 세무조정할 일은 없을 거예요. 매출은 수익인데 우리가 수익을 너 이만큼 더 매출이야, 매출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100% 이익까지 영향이 간다고 100% 생각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먼저 매출액을 만들고 법인세법 매출액 만들고 나서 이제 우리 과목별 세무조정이라는 걸 할 거예요. 이 과목별 세무조정 여기에 있는 서식은 모두 다 보게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오는 그 서식들이에요. 그럼 이 과목별 세무조정에서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든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든지 대손충당금이라든지
결산할 때 이연했던 거, 그리고 대표이사가 돈 가져간 거, 뭐 외화 환산이익 환산소시, 우리 기부금 이런 것들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하고 법인세법하고 차이를 일일이 다 조정을 할 거예요.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정리해야 이익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죠. 지금 얘는 법인세법상의 매출 수익을 맞췄으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일어난 비용들 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지금 제가 불렀던 이 계정 과목들의 특징이 차변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죠. 거의 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정을 하고, 그리고 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래에 감가상각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감가상각도 차변의 감가상각비라고 비용 처리죠. 추정경비이기 때문에 한도 이내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법인조정2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라는 거에서 이제 우리가 법인세 신고하는 서식이에요. 그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세액 감면이나 공제들이 발생하겠죠. 그럼 세액 감면이나 공제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에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라든지 연구인력 개발비, 우리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 몇 개만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산세가 있으면 더하고, 세액 공제는 전부 다 해주면 좋지만 너무 세금이 작을까봐 그럼 다음번에 해줄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정리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이 앞 시간에 봤던 제가 언급했었던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있죠. 얘 작성까지 보고 나면 얘 내용이 전부 다 끝나요. 그럼 저와 같이 볼 서식은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지금 얘네들 중에 세무조정이라고 한 걸 같이 전부 다 정리되는 곳이 여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라는 곳이 있어요. 이걸 신고서라고 표현을 하고 얘가 이제 우리 신고조정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전체 우리가 할 내용을 설명드렸고, 자, 우리 첫 번째 표준 대차 대조표부터 얘네들 한번 구경하고 컴퓨터로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볼게요. 자, 먼저 표준 대차 대조표 클릭하시고 불러오기 한번 하시면, 자, 우리 장부에 있는 게 전부 다 불러왔을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손댈 게 없어요. 이 상태로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돼요. 다음 표준 손익계산서를 클릭해서 다시 불러오기 한번 누르시면, 자, 우리 여기에서 자, 우리 세무조정이든 뭐든 하기 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자, 우리 회계 이제 결산서를 가지고 보면 결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는 방식이죠. 그럼 이 이익에다가 우리 세율을 곱해서, 그래서 세액을 산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얘가 법인세인데 우리가 회계 장부했을 때는 이 법인세를 우리는 법인세 등이나 법인세 비용 계정 과목인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계산서에서는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죠. 우리 결산 자료 입력에서도 했잖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가지고 계산해서 이 세액인데 회계 처리되도록 전표 추가를 12월 31일 날 하면 그 금액까지 들어간 상태로 되게 될 건데, 그럼 우리 법인세법 입장에서 얘를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얘를 다시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다시 이익을 구해야 되고 끝없는 순환 원리가 빠지기 때문에 우리 법인세는 서로 차이 조정을 여기에서 할 거예요. 지금 여기 이익 가지고, 그럼 이 이익 가지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하고 차이를 계산하지, 이 법인세하고 지금 우리가 법인세법이 계산하는 법인세하고
회계상의 법인세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법인세 빼기 전 금액하고의 차이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첫 세무 조정은 먼저 회계상의 법인세를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 조정하는 게 첫 시작이에요. 지금 얘 비용이다라고 회계장부는 끝내뒀는데 얘를 다시 취소해서 이 이익을 만들어서 이 이익하고 각 상인도 소득 금액하고의 차이를 조정해 갈 거기 때문에 첫 시작이 얘네들을 취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취소시키려고 하면 우리 법인세 비용 회계 처리한 금액 찾아보면 되겠죠. 회계장부상에. 그럼 그게 손익계산서에 나올 거잖아. 그래서 여기 손익계산서를 보면 자 왼쪽 쭉 내려가고 끝나고 나서 칸이 모자라니까 오른쪽도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아래가 제일 마지막이겠죠. 그럼 제일 아래에 있는 이 법인세 비용 적혀 있는 얘가 지금 우리 장부상의 법인세 비용이라고 처리한 금액이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비용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세무조정 어떤 거 해야 되죠? 우리 세무조정이라 말하는 건 입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 그럼 비용 아니야 라고 하면 송금불산입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비용 처리해뒀는데 일단 시작은 아니야 얘 비용에서 다시 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비용 아니야 라고 했어요. 법인세인데 그럼 비용 아니다라고 했으면 다시 이익이 늘어날 건데 누가 가져갔죠? 이 법인세는 국가한테 납부했잖아. 그럼 국가한테 추가 과세하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입력하는 방법은 자 원래 FM대로 하면 자 여러분들 메인 메뉴에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우리 왼쪽이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적혀 있는 여기가 가산조정 쓰는 거예요. 얘 두 개 구분 안 하고 그냥 쭉 쓸 거라 그랬잖아. 그리고 오른쪽이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을 쭉 입력하는 곳이에요. 그럼 가산조정 해야 되는 거 이익이 늘어나는 거는 왼쪽에 쓸 거고 이익이 줄어드는 거는 오른쪽에 써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방금 비용 아니야 라는 애는 이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는데 세무조정은 그럼 가산조정, 차감조정 왼쪽 오른쪽으로 결정이 나는 거고 그리고 이 앞에 뭐 토지다 이런 것처럼 글자 의미통항에만 써주시면 되고 금액의 소득 처분이 이제 앞에 했던 유보, 기타, 배당, 상여 적었던 거 있죠. 그걸 여기 선택해 주는 것까지가 우리 여기 전산에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입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제출을 하는데 근데 여기를 매번 여는 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에서는 이 손익계산서 보시면 좌측 상단에 조정 등록이라고 해서 우리 간편 메뉴가 있어요. 간편 메뉴가 있죠. 그럼 얘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방금 정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의 간편 메뉴처럼 보이죠. 왼쪽에는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오른쪽은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그냥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쓰면 되는데 이 서식 안에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편리한 게 이 서식 안에서 조정해야 될 걸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에 보여줘요. 방금 그냥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빈 서식만 있죠. 그런데 그 각 서식마다 그 서식에서 자기 그 컴퓨터가 인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정보를 아래 보여줄 거예요. 왼쪽에 글자가 나오면 가산조정이라는 거고 오른쪽에 글자 나오면 차감조정이라는 거고 근데 도와주는 거지 100% 신뢰는 할 수 없는 게 컴퓨터는 바보라서 각각 개별이 아니라 순액으로 보일 거예요. 가산 차감이 같은 종류로 섞여 있으면 순액으로 한쪽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참고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인세 비용이 있죠. 그러면 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보면 자, 얘 법인세
비용이다라고 치시고 직접 글자를 자, 법인세 비용이라고 치시고 자, 여기에 금액은 이 금액이에요. 지금 이거 안 열어도 지금 아래 있는 이 금액 있죠? 우리 손익계산서 열었을 때 있던 이 금액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컴퓨터 이 조정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얘 도움 받으면 편리하죠. 그러면 법인세 비용이고 금액 2,947만 8,226원이다 라고 치면 소득 처분들이 나오죠. 이 앞에 유보 발생 감소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나시나요? 유보 발생은 처음 장부에 쓴 거고 감소는 이제 지워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유 유출이 있는데 법인세는 가져간 사람이 국가이기 때문에 추가과세 안 할 거다. 6번이라고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이 소득명세가 있는데 이 소득명세는 뭐 어떻게 써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는 페이퍼 시절에 신고 시절에 이걸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득명세에 과세 공무원이 이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우측에다 써주면 우측을 보고 정리해요. 왜냐하면 세무조정은 가산조정인 거 알잖아. 그래서 쓸 때 그 세무조정하고 의미 통하는 글자하고 소득처분을 써주는 게 관습이에요. 예를 들면 얘는 뭐 송금 불산입이다 혹은 입금 산입이다 선택해서 둘 중 아무거나 쓰고, 그리고 법인세다 소득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이다 이렇게 세 가지만 들어가면 돼요. 자, 이거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조정만 해놓으면 위에 거 보고 쓰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번엔 여기 아래 칸에 줘서 자, 우리 컴퓨터에서 도움창 띄우는 게 단축키가 몇 번이었죠? F2번을 썼었죠. 자, 근데 여기도 F2번 누르면 보이긴 보여요. 계정 과목 코드 도움이었잖아. 근데 이제 우리 법인세 서식에서는 우리가 세무 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분이 아주 자주 누를 거예요. 단축키는 F4번이에요. F4번을 누르면 이제 우리 소득 처분부터 컴퓨터가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자주 쓰는 것들은 적어뒀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이 서식에서 자주 쓰는 것만 보여주는 거지, 만약에 소득금액 조정할게표에서 제가 F4번 누르면 엄청 많이 있죠. 그러면 컴퓨터가 지금 여기 가산 조정이 있을 때 까고 또 차감 조정 까고 다른 내용으로 해서 컴퓨터가 우리 도와주려고 F4번 누르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래 보시면 법인세 등도 있고 법인세 비용도 있는데 둘 다 어차피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요. 이 두 개의 구분은 의미 없어요. 아무거나 편한 거 쓰면 돼요. 그럼 우리 법인세 등으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럼 법인세 등을 선택을 하면 법인세 등의 기타 사유 유출이라고까지 소득처분까지 다 나왔죠. 그러면 금액만 2,947만 8,226원이다 라고 쳐주면 아래 글자도 송금불산입, 단기법인세, 기타 사유 유출 이 글자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얘는 서술형처럼 적어뒀는데 우리는 이렇게 쓸 필요는 제가 없어서 줄여 쓴 거고, 위에 건 우리 직접 한 거죠. 아래 거는 이제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이 글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해도 정답인 거예요. 둘 중 하나만 해도. 그럼 우리 시험 목적으로 했을 때는 저는 우리 전산세무 1급은 F4번에 있는 내용을 알면 여러분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최대한 F4번 있는 걸 활용하면서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TAT 1급이라는 시험은 그 우리 스마트A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전부 다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직접 선택도 하셔야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해서 한번 공부하고 나서 보면 걔가 쉬운데 바로 그걸로 접근했을 때는 외워야 되니까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아요. 얘는 하다 보면 눈에 익잖아. 소득 처분하는 것도. 그래서 이 두 개 다 쓰면 안 되니까 둘 중 마음에 안 드는 애 하나 지우세요. 삭제 F5번 있죠. 하나만 남겨놓으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 조정 등록이라고 소득금액 조정할게표 간편 등록 메뉴에서 등록했는데, 자, 우리 다시 그 메인 메뉴로 가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이 메인 메뉴를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방금 입력한 애가 여기 들어왔죠. 그래서 간편 등록에서 입력을 어디에서 하든 간에 여기에 합쳐져서 다 들어올 거니까 문제에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도 반영해라라고 혹은 작성하라라고 나오면 일부러 여기 들어올 필요 없어요. 그냥 조정 등록 거기서 입력하면 똑같은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고정자산 등록을 간편 등록으로 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 거래처 등록은 간편 등록 해본 적 있죠. 과거에 회계전표할 때 그때 거래처 등록 메뉴 가서 하는 거나 그냥 일반 전표나 매매처 전표에서 등록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 얘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첫 컴퓨터 조정이 이걸로 되는 거고, 그 다음 원가 명세서하고 이익이념 처분 기한서는 상관없으니까 정보 없으니까 그냥 얘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434페이지로 가서 첫 시작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이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 회계상의 수익 매출액을 우리는 법인세법상의 우리 수입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 제가 쓴 용어 중에 여러분이 구분 잘해야 되는 게 수익 금액은 매출인 거고 소득 금액은 이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수익 금액은 수익하고 비슷한 매출이고 매출이 수익이죠. 그리고 소득 금액은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하고 지금 수익 금액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혼돈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고, 자, 그럼 회계상의 매출액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얘를 결산서상 수익 금액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회계상의 매출액을 결산서상의 수입 금액이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그 이야기예요. 결산서상 수익 금액이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매출액인데 수익 금액을 조정하는 거니까 세무 조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매출액 조정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수익 금액을 맞추는 건데, 그런데 수익 금액을 맞추면서 조정이라면 여러분 헷갈릴까 수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맞추면서 이익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세무 조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수익 금액을 더하거나 빼는데 이익에 영향이 없다면 세무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매출 할인 처리 안 하고 비용 처리했대. 그럼 수익에서 매출 할인은 줄여야 되는데 우리는 회계장부에 그냥 잡손실로 비용 처리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매출액은 낮춰야 되니까 차이를 우리가 수정을 할 건데, 그런데 이익에는 차이가 없죠. 수익에서 줄이나 비용 처리하나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세무 조정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우리 이 수익 금액에서 일반적인 수익 금액은 회계 수익 금액하고 일치를 해요. 일반적인 건.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게 일치한다라고 할 때 이 생각하셔야 돼요. 위탁 매출은 예를 들면 수탁자가 인도했을 때가 매출 수익 인식하는 시점이죠.
그러면 수익인식 시점이 그때라고 하면 꼭 그때 수익으로 제품 매출이나 장부에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누락하게 되면 법인세법에서는 올해 매출이다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회계 기준 때 수익 인식하는 게 그대로 따라오게 될 건데, 자, 우리 수익 인식하는 거에 예외를 가지고 좀 보면, 자,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 볼게요. 436페이지. 자, 436페이지 보면 수익금액 특례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을 보면, 자, 좌측이 기업 회계 기준이 우리 이제 회계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 장기 할부의 경우에는 수익 인식은 원칙적으로 인도 기준이에요. 자, 여러분들 장기 할부 매출에 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그건 부가가치세법 이야기고, 회계 처리할 때는 대변의 전액 제품 매출이라고 처리하는 게 맞죠. 우리 분계 그렇게 하잖아. 해야 되는 거죠. 일반 전표에 나와도. 3,600만 원짜리 36개월 할부했어요. 세금계산서는 100만 원짜리지만 아래 분계 제품 매출은 3,600이라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외상 매출금이 매입 매출 전표에 아래 제품 매출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을 줄여 나가는 건데, 그래서 인도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근데 회계 기준도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1,600만 원이라고 장기 할부 매출을 36개월 했는데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실제로 받는 건 1,2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3,600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중소기업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중소기업한테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을 인정을 해줘요. 대기업은 얘 수용 안 해주는데 이제 회계 장부에 이렇게 쓰는 경우를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1,200만 매출로 인식하는 거, 예를 들어 1월 1일 날 사서 1년치 우리가 돈 받기로 한 금액만, 그럼 1,200만에도 3,600 팔았다 하더라도 36개월 보면 인정을 해주는데, 자 그럼 우리 법인세법도 원칙은 인도 기준인데 지금 얘가 만약에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했다면 회수 금액으로 계상했을 때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얘가 얘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원칙은 인도 기준이고 얘도 인도 기준인데 만약에 장부에 중소기업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했다면 그것도 인정해 줄게. 너 뭐 3,600만 원짜리 팔아놓고선 1,200만 수익 인식했을 때 2,400 번 거야, 이런 소리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중요한 특례인데, 자 우리 중소기업은 우리 회사가 인도 기준으로 장부에 처리했는데 이걸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을 하는 것도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3,600만 원을 전부 다 제품 매출로 회계 처리를 했어. 그런데 법인세 신고하면서 2,400원 지금 못 받았어요, 빼주세요라고 하면 빼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1,200 받았어요 하면 1,200 받은 걸로 인정해 줄 건데 3,600이라고 다 제품 매출로 적어두고 나서 법인세 신고할 때는 내가 번 건 1,200이니까 2,400 빼주세요라고 세무조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나 못 받았으니까 세금 안 내게 해주세요, 2,400은. 이렇게 세무조정하면 얘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도 기준으로 전액을 처리해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조정 가능하다는 건 너가 그렇게 바꾸는 거를 인정해 줄게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제가 중소기업에 대한 건 여러분한테 자주 이야기할 건데 왜 중소기업 이야기를 자주 하냐면 우리가 시험 보는 회사가 법인 중소기업으로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어쩌다 한번, 정말 한 20회에 한 번 정도 어느 문제에 하나 적혀 있어요. 본 문제에 하나요. 일반 법인이라 가정한다. 그런 문제가 있지 않으면 전부 다 중소기업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우리 중소기업이겠죠. 그래서 이 특례 조건이 반영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또 아래에 용역 제공에 따른 특례가 있는데, 자, 우리 건설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단기 건설은 지금 이 단기 장기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로부터 1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단기 건설은 우리 건설이든 장기 건설이든 원칙은 건설은 진행 기준이에요. 진행 기준으로 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1억짜리 건물 지어주기로 했는데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2천만 원 남길 거죠. 그럼 8천만 원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얼마만큼 얘 진행했냐에 따라서 그 비율만큼 수익 인식하는데 공사비를 가지고 수익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럼 8천만 원 공사비가 들어갈 건데 내가 만약에 6천만 원치 공사비가 들어갔어요. 그럼 75% 들어갔죠. 그럼 1억 중에 7,500만 원은 수익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공사비 비율만큼 수익 인식하는 게 진행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사비 절반 투입했으면 계약한 금액의 절반은 넌 수익이다. 이런 식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회계 기준에서 중소기업은 완성 기준 허용한다는 거예요. 올해 공사가 시작했는데 내년에 완성이 돼요. 그러면 올해는 하나도 매출로 인식 안 하고 내년에 완성되었을 때 전액을 인식하는 것도 인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법인의 입장에서는 법인세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쉽게 증가 안 하겠죠. 그렇다면 법인세는 늦게 낼수록 과세 이연을 시킬수록 우리는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 올해 80% 했고 내년에 20%예요. 그럼 올해 80% 수익 인식해서 세금 내고 내년에 20% 세금 내는 것보다 그냥 내년에 100% 다 내는 게 나는 늦게 내니까 그 기회비용이 늘어나죠. 세금에 대해서. 그래서 진행 기준보다는 이제 단기 건설은 완성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행 기준인데 중소기업들이 우리는 인도 기준으로 다 만들어야 인도하는 거죠. 완성 기준이라고 표현해요. 완성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얘 완성 기준으로 하는 것도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당구장 표시가 또 중요한 거예요. 결산서에 진행 기준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완성 기준으로 신고 조정 가능. 올해 80% 공사했다고 장부에 쓴 거예요. 그런데 세무 조정하면서 그 80% 매출로 공사 수익금 잡아놓은 걸 전부 다 취소하고 내년에 전부 다 하겠다는 것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장부에는 올해 80% 내년 20% 이렇게 수익 인식 적어도 세무 조정하면서 올해 거는 80%한 거를 전부 다 취소하고 내년에 100%로 신고하는 걸 인정해 주겠다는 게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또 하나 더 볼게. 장기건설공사는 그냥 애누리 없어요. 무조건 진행 기준이에요. 장기건설공사는 공사비를 가지고 무조건 진행 기준으로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정보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서식 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그럼 우리 서식만 구경하고 그리고 나서 뭐 문제 기본 예제 가지고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거니까 자, 여러분들은 컴퓨터 자, 여기 수익 금액 조정 그리고 조정 명세서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 자, 이제 시작이에요. 자,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 클릭하고 자, 이 메뉴들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이 탭이 4개가 있죠. 자, 첫 번째에 적혀 있는 우리 수익 금액
조정 계산이라는 이 탭은 이 탭이 우리가 계산서상의 수익 금액을 우리 조정 후 수익 금액으로 만드는 메인 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얘가 계산서상 수익 금액을 조정 후 수익 금액으로 만든다는 게 지금 이야기예요. 여기에 계산서상 수익 금액을 불러와서 조정 후 수익 금액으로 얘를 더하고 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세무 조정이 아니에요. 저라면 수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오해를 안 할 것 같은데 매출액을 이 매출액으로 바꾸는 내역인 거예요. 여기 때문에 세무 조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익 금액은 매출액이라고 했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법인세법상의 수익 금액으로 더하고 빼는 내역이고 얘가 메인 서식이에요. 그럼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이라는 이 탭은 장기 건설 공사 수익 금액 계산하기 위한 탭이에요. 얘는 장기 건설 공사에 대해서 수익 금액 계산하기 위한 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얘는 보면 지금 공사비를 가지고 연도 말까지 얼마 공사비 들어갔는지 그리고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쓰면은 총 공사 진행률이 나오게 되겠죠. 공사비로 진행률 계산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받기로 한 도급액 다 완성하면 받기로 한 거면 진행률 곱한 만큼이 누적 금액이 나오겠죠. 근데 얘는 장기니까 누적 공사비니까 전체 수익 금액이면 과거에 전년도든 그 앞에든 이런 식으로 계산한 수익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걔 빼면 이제 나머지가 오랬게 되겠죠. 그럼 이 두 개 합친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가 일치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금액과 이 금액의 합이 일치하면 문제가 없는데 차이가 나면 매출의 차이가 났죠. 근데 지금 공사비는 똑같이 실제로 들어간 걸 공사비라고 하는 건데 얘는 서로 똑같이 쓴 건데 매출에서 차이가 나니까 이익의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세무조정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기건설공사에 대한 매출액을 쓰는 거고 다음 세 번째는 대놓고 적혀 있죠. 중소기업 등 수익금액 인식기준 적용 특례에 의한 수익금액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앞에 제가 두 개 특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유가 그거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여기는 중소기업 등 수익금액 인식기준 적용 특례에 의한 수익금액 얘는 우리 앞에 장기 할부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건설 공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특례 적용하는 거. 예를 들어 단기 건설 공사 올해 80% 8천만 원, 뭐 7천만 원, 8천만 원을 수익으로 처리했는데 법인세법은 올해 0원으로 내년에 전부 다 인식할 거라면 0원이면 8천만 원 다 취소해. 그런 내역을 여기다 쓸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수익금액 조정은 우리 마지막 끝에 탭 주에 기타 수익금액 조정은 이거 말고 나머지 수익금액 차이를 일으키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위탁 매출 누락이라든지 시송 매출 누락이라든지 아니면 상품권 매출 우리 과대라든지 혹은 그냥 외상 매출 누락이라든지 이런 매출 누락이나 아니면 과대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쓰면 이제 전부 다 우리는 세무조정은 여기에서 보면서 할 거고 그럼
세무조정은 수익 비용을 다 같이 반영한 거죠. 그런데 제일 첫 페이지는 비용 들어오는 거, 매출 원가 뭐 이런 거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매출액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나중에 입력해보면 제가 왜 구분하자 이렇게 표현하는지도 좀 이해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메뉴는 이렇게 조정이 이 4개 탭이 되어 있고, 그럼 여기에서 이익의 차이가 발생할 때에 여기 조정 등록 가서 똑같은 눌러보면 앞에 했던 것도 보이죠? 여기에 들어가서 세무 조정을 해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하면 재밌겠죠? 컴퓨터 하면.